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사법개혁. 네. 그렇죠? 사법부 개혁. 이번 시간에는 검찰개혁. 예. 근데 검찰개혁은 이미 여기서 다른 팟캐스트에서 검찰 알아야 바꾼다면서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최강욱 버전이고 이제와 최강욱 버전. 그 지금 시점에. 현재 진행 상황을 또 그렇지. 아셔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죠. 현재 진행 상황이. 오늘 준비해왔다면서요, 사법개혁 공부. 네. 검찰개혁.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이 적어왔어요. 막, 예. 읽어봐, 한번. 막, 뭐, 김명수, 이제 막 사법개혁 김명수 2 대법원장. 이래가지고 법원 개혁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번 이제- 시간에 이어서 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조금 공부한 거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김명수, 검찰개혁이라고. 인적 쇄신 여러 개 써왔네. 연적 쇄신, 대법관 교체, 인적 쇄신. 와. 근데 그다음에 좋은 날씨. 네. 오늘 월요일날 녹화하는데 네. 어제 일요일날 인천 파티장 갔었잖아요. 안 갔어요, 근데. 파티장 가서 봤어요. 아니요, 저 안 갔습니다. 네. 일부러 가려고 했는데 공부해야지. 티켓까지 있었는데 공부하려고 안 갔습니다. 여기 나왔네. 문무일 검사장도 써가지고 왔네. 아, 못 쓰게. 여기 이제 수사권 조정 다 써있어. 방금 한 공수처도 써있고. 30분 전에 이제 이렇게 빠르게. 문무일이 왜 문무일인지 모르죠. 네. 문과 무를 겸비하는 하나의 동일체. 와우. 문과 무의 동일체. 아, 그래서 문무일.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대단시. 네. 여기 선배인데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양반이 맨날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 내가 이제 네. 원래 고시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금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5년 동안 내쫓아다니면서 고시 공부하라고 실제로? 해서 실제로 그렇죠. 왜 하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야? 같이 학생 운동을 아니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학생운동 했는데 뭐 맨날 그때 말지 기자 노동운동 좀 하다가 몸이 결결거리고 그때 54kg였거든요 제가 지금은 61kg 나가는데 저보다 덜 나가셨었네요. 예. 그러다 말지 기자하고 이러니까 생활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느니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법고시 붙으면 꼭 뭐 검사 판사는 안 되지만 변호사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지속적으로 사회 운동을 할 수 있다. 계속 내 이제 그 대구지검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 사실은 그 전에는 뭐 내가 법전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법전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법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후배들한테 다 그런 거예요. 이재화 변호사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석걸 특별히. 직속 후배니까, 직속 1년 후배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고맙지. 검사 중에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예. 검찰총장 되기 전에 검사 중에는 내가 덜 나쁜 하여튼 사람이다. 임기 동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재화 변호사님 욕 안 드시게 좀 글쎄, 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이제 보정인적 지위가 있어서, 글쎄. 보정인적 지위가 있어서 문물검찰총장이 이제 맛이 가면 이제와도 이제 맛이 가는 거지. 조국하고 문무일하고 누가 더 욕 많이 먹나 나중에 해봅시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조국 수석이 여기 이제 욕을 많이 먹으면 최강욱이 날아가는 그럼 제가 거고. 죽는 거고. 문무일 이제와 날아가는 아니 근데 둘다 나도 아는데.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내가 궁금한 게 그때 그 홍준표 네. 홍준표 클린 무슨 선거감시 위원장인가 뭐가 가짜 편지 흔들 때 그 가짜 편지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다 제기해갖고. 네. 근데 왜 그걸 무혐의로 끝냈대요? 다시 한번 조사할 의향이 있어요? 담당이 그때 그 문무일이었어요. 문제는 아직 아 특수부장 할 때? 예. 뒤에 이제 조금 뒤에 후임 특수일부장 와서 네.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기획입국을 마무리를 한 건데 양쪽 다 무혐의로 끝내긴 기획입국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청와대 이제 지침은 야당을 죽이라 그랬던 거겠지. 이제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높이 평가하는데 그거를 뭐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그 이야기는 지금 와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이 정부하에서 검사장 승진할 것도 아니고 소신껏 하는데 우선은 이 말이 안 되는 민주당을 향하라는 수사 이 부분은 일단 내가 제동을 걸겠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했지.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건 걸겠으나 권력이 요구하는 것도 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뭐 그거 말은 안 했지. 그 얘기는 안 말은 했어. 안 그 얘기는 했는데 가로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잖아 지금. 그래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내 스스로도 어쨌든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했었지. 근데 이게 참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조직인지를 드러내는 게 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 원래 3명이었다가 지금 4명으로 4부까지 됐는데요. 예. 그 특수부장이라는 게 그냥 지방 부장검사 하던 애들 중에 특수부장 시키는 거잖아. 예. 공무원을 그 특수부장 시킬 때요. 지역 안배도 하고 학교 안배도 하고 그 문무일은 호남목 고대 몫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특수부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치적인 조직이면
그 시킬 때부터 그런 걸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검사장도 아니고. 그 지네들 스스로 그거를 아는 거야.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 그러고.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자변. 우선 그 국민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의 1번 순위가 이제 검찰 개혁, 예. 2번 순위가 이제 방송 개혁, 3번 순위가 이제 국정원 개혁, 4번 순위가 이제 경찰 개혁이에요.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하고 대검 산하에.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 임명되면서 네.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만들었죠. 공식 명칭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위원회죠.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검찰. 법무검찰. 그렇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서울대 한인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계시는 예. 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 아, 아까는 방금 정권 법무부 산하인 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아무 타이틀 없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 대검에 산하에 있는 거. 예. 거기는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 위원장이시고. 민변의 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송도한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이제 계시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온 것을 그대로 그 충분히 참고하겠다, 깊게 참고하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대검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는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이런 나왔죠. 의혹도 나왔는데 양쪽을 제가 이제 그 위원들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이미 법무부하고 대검,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검찰개혁위원회. 그 부분은 교통정리가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입법사항, 입법사항. 네. 예컨대 뭐 공수처 설치를 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개정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예. 사항. 네. 그 부분을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는 실무적인 개선안, 이제 법령의 개정이 필요 없이 실무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즉 내부적 개혁을 마련하는 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 교통정리가 좀 됐다. 예. 예. 자, 그럼 국민들이 현재 관심 있는 것은 입법사항, 즉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분립이라든지 수사청 독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가장 관심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혁이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단 뭐 피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표적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수사 수사 관행의 문제. 관행 수사 관행의 그러니까 문제. 어떤 수사권에 남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급하게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일단 뭐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나더라도 그 징계 문제라든지 인사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쓸모없다고 늘 얘기되는 고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할 것인가는 이거는 감찰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당장 필요한 거예요. 네. 당장 필요한 거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반인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죠. 예. 큰 관심사죠. 우선 제1탄이 나온 게 지금 공수처 예. 설치안이 지금 나와 있죠. 두 번째 안이 그 문제. 검찰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 10년 동안 자의적인 수사, 위법 수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거 잘못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적폐청산. 그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는 문제. 예.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현재는 아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검찰하고 법무부의 약간 견해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잠깐 끼어서 말씀드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네. 사실은 그 나눠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한 손에 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검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네. 문제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 문제는 마찬가지였는데 과거는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대검이 나서가지고 검사들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태스크포스를 안에다가 만들고 또 외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주도해서 그걸 한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나, 법무부가 하나,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내나 똑같은 얘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검찰청은 분명히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걸 명백히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위원회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감히 침범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위상과 위상을, 역할 분담, 인식의 그 교통 정리 이걸 분명히 했다. 이것만 그렇죠.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 헌법적인 위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법무부는 거의 검찰 출신들이 와갖고 여기에 장악을 국과장을 하고. 다 실장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서 네.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서의 검찰청이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법무부 위에 검찰이 가 있는 듯한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가 바뀐 그런 상황이었죠. 분말이 전도된. 법무부가 검찰청의 일부였죠. 그런 셈이. 법무부가 검찰청의 일부였었다. 법무부 장관부터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전국구에서 네. 정봉주 밑에 이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봉주 위에 이자가 이제까지 있었던 거야.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게 비유가. 네. 여튼, 네. 아니, 선물 그러니까 안 받, 그때는 추석 선물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말지. 출연료도 안 받고 싶어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 법무부 자체가 검찰이었다니까. 네.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이 다 검사였죠. 그럼 꿈쩍 못했죠. 검찰총장하고. 자기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 한 목소리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어찌 보면 하나회였었지. 우리는 하나다. 지금 감독기관으로서 법무부 역할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 차관보다 대검 차장을 높게 쳤다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번에는 이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청 내부 인사는 없습니다. 다 외부 인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은 다 외부 인사예요? 예.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 이제 한인섭 위원장, 서울대 교수죠. 그다음에 민변의 회원들 김남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사법위원장이고 정미화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님은 경실련 몫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헌법을 풍경 경북대 김두식 교수 경북대 김두식 교수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또 이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건영 사무처장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요? 네. 그 젊은 호리호리한. 그래도 사법 그 감시를 열심히 했죠. 그다음에 이 언론계에서는 성한영 선임기 한겨레 선임 기자도. 그다음에 언론계에서 왜 난 안 부르지? 아니 거기 방송계. 충성교가 필요하신 분만 받아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들 중 몇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탈검찰화돼 있던 분. 뭐 예컨대 PD 수첩 기소하라고 명령에 불복해서 엎어선 임수빈 검사라든지. 임수빈 변호사. 뭐 그러고 이제 민변에서 훌륭한 후배인 김진 변호사 이런 사람들 쭉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완전히 그 검찰 외부 인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네, 개혁위에 또.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간에 발언해온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검찰 개혁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도 종전에는 보면 문의만 일부 시민단체 일부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송두환 위원장님 같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헌법재판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송두환 위원장을 모신다는 건 사실 옛날에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송두환 변호사님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뭐 하니까 그 송두환 변호사 모시기 전에 한 3차례 다른 분을 모셨는데 다 거절당했대요. 그러면서 송두환 변호사한테 삼고 초려를 해서 저희들 진짜 이번에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래갖고 송두환 변호사님은 뭐 검찰총장도 만나고 그 전에 송두환 변호사 물어보니까 검찰 이거 비슷한 게 있었대요. 검찰개혁위원회 가니까 자율성은 거의 없고 자기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자문 몇 마디 하고 결론은 자기들이 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 지난주에 1회 그 회의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도 구성이 검찰 내부에
구성원 2명밖에 없거든요. 예. 열 몇 명인데 2명밖에. 봉욱 대검 차장하고 차경환. 그렇죠. 기획조정 차경환의 대검 기조부장. 기조부장 두 사람 들어가 있고 다 이제 외부 인사하고 이제 검사 출신은 김종민 변호사는 고등학교 후배인데 프랑스에 유학 갔던 김종민 변호사 정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재심의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아, 재심 전문 영화. 변호사. 예,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김용민 변호사. 오, 아, 그게 그 검찰 개혁위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오, 많이들 그다음에 출세했네. 이제 우리 전국구 멤버들이었었는데. 예, 민변의 출세까지는. 그 부회장인 김도영 변호사도 들어가 예. 있고 뭐 여러 명 들어가 있죠. 야, 이 인물 몇몇만 봐도 이게 뭔가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검찰 입장을 다수가 대변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으면 다들 하는 얘기가 너네들 어떻게 믿어? 또 들러리 세우고 장난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사실은 출범이. 야, 네. 근데 지금 명단만 들어봐도 예. 이제는 검찰 개혁위원회가 그냥 그 들러리 쓰고 최소한 만져보니 들러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교수라고 하면은 다 검찰에 있다가 금방 옷 벗고 나온 사람. 맨날 검찰 옹호만 하던 사람들이 예.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라고 해봤자 어디 이상한 시민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넣어놓고 아니 김용민이 뭐, 들어갔는데 김용민 PD 말고 김용민 변호사 그렇죠. 유성 간첩 사건을 네. 주도했던 그때 유성 간첩을 하려고 그 몰아붙이던 그 검사도 현재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직도. 그렇죠. 예. 윤은걸도 남아있을 텐데. 다 당연하죠. 남아. 그럼 어떻게 느낌 어떨까 김용민 변호사 딱 보면? 아니 뭐 거기서 직접 만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장난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없겠죠. 그러네. 이제 야. 그런 문제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말하자면 과오 또는 고의 내지는 과실로 잘못 수사한 그 사건을 변론했던 사람들이어서 생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야, 이거 이제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신문에도 났지, 근데. 그래서 쟤를 패널로 신문에도 초청하신 나지 거예요. 않았어? 자, 그런데, 조은나래 씨. 네.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까지 영화에도 되게 소재로 많이 나왔을 만큼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비리가 많다. 검찰은. 예. 그리고 가장 큰 비리가 뭘까? 약간 고위 공직자들 그래서 공수처 신설이 좀 문제가 되고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고위공직자들하고 무슨 비리가 많다고요, 검사가? 그렇게 같이 영어로 논다고 하지 보여서? 말고 권력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만 그렇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권력과 검찰이 약간 붙어 있으니까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떨어뜨려 놔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핵심을 네. 얘기하네. 핵심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시네요. 평소에 살면서 검찰이 나쁘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냥 배운 대로라면 사실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요 정도였는데.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그냥.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국내 더킹. 제작된 예, 더킹. 그런 것들이죠.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아니, 영화는 뻥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전국구도 조금 들어보고 하면은 대충 감이 오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은 할 수 없었죠. 우병우 아세요, 누군지? 아유, 당연히 알죠. 네. 당연히 알죠. 네. 검사 출신. 김기춘은. 그 검찰총장 출신. 맞아요? 네, 맞죠. 잘하네. 공부 많이 했네. 식은땀. 자,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탄이 이제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 안이 법안을 나왔죠. 네. 국회에 던졌죠.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정부 입법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오래 뭐 입법 예고다 그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 상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정부 입법이지만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수사 인력이 이제 지금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 늘리고 예. 수사 범위도 좀 확대를 했죠. 예. 2급 이상의 공무원들 들을 때마다 헷갈리기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쭉 얘기해 줘야 돼요. 질문을 해주세요. 예. 다 해설을 하려고. 자,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 아니에요? 비리수사처. 범죄수사처.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이제 대통령,
예. 그다음 장관, 차관, 청와대에 뭐 지금 비서관들부터 쫙 다 들어가죠. 비서관, 수석 다 들어가고요. 2급 이상의 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다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국회의원 당 들어가요.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만 국정원 직원은 상급 이상. 아, 국정원 직원은 상급 이상. 권력이 있는 곳은 상급 이상.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 배우자들도 다 들어가죠. 그럼 검찰에서 2급 공무원. 배우자 친인척까지 들어가죠. 검찰에서 2급 이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직급이 되는 거죠? 부장검사가 대상이 아니, 되나요? 그건 그렇게 급을 안 치고요. 그거는 검사, 특정 판사는 직급이니까 다 들어갑니다. 판사, 검사 다 들어가고. 아, 판검사는 다 들어가요? 아,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군대도 별 하나 이상 다 들어가고 예. 경찰도 경무관 이상 다 들어가고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수사 대상이고 예. 수사기관에 있는 검사나 경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고.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뇌물 먹고 뭐 직권남용하고 이럴 때 수사를 하는 거고. 예.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논의되던 것보다는 대상의 공무원도 넓어졌고 대상 범죄도 넓어졌죠. 공무원은 다 대상이에요? 아니 2급 이상이라 2급 그랬죠. 이상. 2급 이상. 그 다음 직무 관련된 거는. 아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직무 관련된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가 포함이 되는 건데 자기 신분 플러스 직무 관련된 범죄. 그런데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그럼 말단까지도? 아니 범죄의 범위가 아까 경무관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검사하고 경무관 이상은 예. 사소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 관련된 게 없어도 아니더라도 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못 못하니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음주운전 걸리니까 지가 없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다 해야 돼. 검사 우리 저기 김모 검사장이 제주도에서 베이비로션 들고 돌아다녔다가 예. CCTV 찍힌 거. 그 검사한테 그냥 놔두면 없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베이비로션 들고 다니는 게 검사장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그런 거는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다 대상이다. 네.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예. 종전에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하다가 이 대상 범죄가 자기들이 그 인지를 했을 때는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에 예.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 넘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사하고 있던 것을 자기들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경제사범을 수사하다가 예. 뇌물 준 게 나왔습니다. 뇌물 준 게 나왔다 또는 검사가 봐준 게 나왔다 예. 이러면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자,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정말 연관성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러다 보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일반 민간 기업인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검사가 나와? 경찰청장이 나와? 경찰서장이 나와? 그럼 연관된 범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네. 그렇죠. 통보를 하면 공수처에서는 우리 이쪽으로 보내. 예. 이렇게 한다. 할수 보내면 있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지금 공수처 수렴의 원칙, 그러니까 우선 수사권. 우선 수사권. 그거는 이제 우선 수사권이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공수처로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예. 공수처가 봐서 이건 공수처가 해야 되는 하는 게 맞다. 야.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수사를 했어요, 이제. 예. 이렇게 수사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기소권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현재 수사에 나중에는 그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지면 뭐 여기 뭐 수사만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여기에 수사권만 갖고 있으면 공소유지를 일반 검찰에 맡기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사권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기소도 한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종전에 논의되고 있던 뭐 그 특수검사들 20명 갖고는 공소유지도 계속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총 몇 명으로? 검사는 지금 30에서 50명. 네. 공수처예요? 예. 예. 30명이 50명이고, 수사관은 지금 70명 되죠? 60에서 80명 정도 한다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60에서 80명 정도. 일단 30에서 50명 검사라고 한다면 박용수 특검이 20명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박용수 특검의 두 배 작게는 이상. 1.5배 내지 2.5배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특검보까지 하면 한 25명 됐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한시적으로 돼 있는 네. 거니까 이거는 이건 계속 공소유지를 계속하고 자, 그럼 계속 수사를 해야 돼요. 공수처에 가 있는 이 검사들은 다른 데 갔다가 또 공수처로 옵니까? 아니면 계속 공수처에서만 근무합니까?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우선 예. 퇴직한 지 3년 지나야지만. 지나야 되고요. 검사도 옷을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명의 검사를 임명할 때 예.
검사였던 사람은 반이 넘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숫자 중에 네. 그다음에 현직 검사나 검사장이 바로 이게 더 센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내가 여기도 먹어가지고 검찰을 봐줘야지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검사 물이 빠져야 되니까 3년 이상 지난 사람만 시킨다. 예. 검사들도 완전 이제 일로 넘어와 버리면 다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검찰 바로 옷 벗으면 들어오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공수처에서 옷을 벗고 나 검사로 돌아가려면 3년이 3년 지난 이상이 다음에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지. 검찰도 못 가고 청와대도 못 가요. 청와대도 못 가요? 1년 동안. 청와대는 1년 동안 못 가고 검찰로 가려면 3년 동안 못 가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 게 예. 그 검사 출신이었던 사람 중에 예. 검사의 숫자는 반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공수처 검사는 네. 검찰 출신이 반이 넘으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30명이면 15명이 넘으면 안 되고 그럼 그 15명, 나머지 15명 어떻게 채워요? 변호사 출신으로 채우는 변호사 출신. 검사를 안 해본 변호사. 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괜찮고. 그렇죠. 그렇죠. 그 검찰의 식민지 왜 그럴까? 검찰의 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규정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예. 공수처가 생기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저걸 방해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일 쉬운 조직적으로. 방법이 뭐겠어요? 다 들어가는 거야. 다 그럼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지. 우리 패밀리. 예, 예. 제국주의 그러니까. 논리 그러네. 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 구성원들은 어떻게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했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있죠. 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 버리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추천위원은 그럼 또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게 이제 법무부 차관, 차관,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장, 차장. 예. 대한변협회장, 그게 당연직이고 그거 당연직이고. 국회에서도 추천하고. 여야가 추천위원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와서 공수처 검사 추천위원회를 만들긴 하지만 한번 걸러지고 난 다음에 이 추천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처장은 청문회도 하고요. 청문회 대상이요? 네. 장관급인가? 네.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국회에 다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처장은? 네. 처장은. 처장은 연임이 지금 못하게 돼 있고 네. 3년만 딱 하게 돼 있고 그러고서 또 청와대 같은 데 못 가게 돼 있고 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어 없어요? 출마를 할 수 하고. 있죠. 출마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제한할 수 없으니까. 예. 이 공수처라는 기관이 굉장히 이제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공수처 안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래서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나 경찰이 다 할 수 그 있어요. 중요한 지적인데 네. 거기에 이제 야당이나 그동안 검찰에서 반대 논리를 제기했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옥상옥. 그거는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자 검사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근데 자기가 나가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 딱 걸려. 그럼 누가 수사를 하죠? 경찰한테 걸려. 음주운전하다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는 네. 거예요, 그냥.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공수처 검사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형법에 근거해서 검찰께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없는 거지. 네. 그 검사가 늘 평상시에 야 음주운전 이리 와봐. 그리고 너 뺑소니 운전 이리 와봐. 자기가 조사하다 자기가 음주운전해 그러면 현장에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경찰이 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네. 검사하고 공수처 검사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다 검사잖아. 그- 그걸 생각을 그- 해봐야지. 뭐하러 만들어 저걸? 그러니까 뭐가 그 다르니까 만든 거지. 조사 대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대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죠. 네. 약간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고 이제 검사는 그냥 검사. 그러면 검사는 국회의원 수사 해요 못해요? 공수처 생기면? 그러니까 저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공수처가 우선 수사를 하게 할 수는 돼요. 있는데 아. 통보를 아까 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러면 공수처가 하더라도. 이를 갖고 와라 하면 갖다 줘야 그래서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네. 모든 예를 들어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 수사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검찰에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원칙이었지만 지금서부터는 공수처에서 그리고 공수처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이나 법무부 직할 산하가 아니라 중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여야 정치적 외풍을 안 받으려고 하는. 예, 근데 뭐 삼성그룹에서 예. 분식회계를 수사를 하다가 그 공무원들에게 네. 공무원 경찰에게 일부 한 3천만 원 이렇게 준 것이 있다. 뇌물 네. 준 것이 있다. 이렇게 되지면 그것도 통보를 해야 돼요. 예.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에 판단할 때는 이 큰 덩어리가 이게 분식회계가 더 큰 덩어리라고 하면 안 갖고 오지 말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해라. 수사해라. 검찰 할 수 특수부에서 있는데 하고 검찰 그 예. 무슨 그 경제 뭐죠? 경제팀이나 예, 예. 이쪽에서 조사해라. 금조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조부. 근데 이게 보니까 뇌물 부분이 본질이다. 이렇게 하면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경준과 김종주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뇌물 부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와라. 그런데 여기서 진경준한테 뇌물 준 건 찍기다 치고 김종주가 이 분식회계 한 게 더 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검찰에서 이거는 수사해라. 기계적 분리를 해버리면 피고인들이 인권 문제도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할 때 피곤해지지. 효율성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네. 원래 검찰은 수사 못하게 하는 게 지금 검찰 개혁의 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당분간은 그게 아직 제도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하지만. 없으니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실은 네. 이게 정착이 되면 검찰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경찰이 하는 거를 이제 공수처가 그렇게 뺏어오거나 되죠. 예. 경찰이 하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이제 아니,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청. 예. 수사청이 생기게 되면 검사도 수사하고 싶은 사람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도 수사하고 싶은 사람 여기 와갖고 수사청이 이제 독립되니까 만들어진다면 그 네. 전까지는 네.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네.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공수처가 거론된 지가 국회에서 거론된 지 한 20년 됐잖아요. 벌써. 예. 계속 자초를 했었는데 그 자초를 한 게 뭐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그랬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검찰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거 못하게끔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검찰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수처 설립에 그 대해서. 부분에서 나는 진일보 했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혹시 이제 지금은 그러지만은 뒤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워낙 그 지금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서 예. 뒤로 장난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시민들이 주위에서 보실 거는 네. 지금 그 자유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검찰 로비 받아서 짝짝꿍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면 그건 검찰이 뒷구멍으로 딴짓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걔들. 그리고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 반대 안 한다고 하지만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명 있어요. 벌써 나발 부른 사람들. 그것들은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고 더 세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막을 거다. 그러니까 굳이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범죄 대상자들이 막는 거지. 그러니까 깡패들이 경찰서 많이 생기면 싫어하듯이 네네. 이것들이 막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검찰 내부의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하고 있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서서 떠들지 않아도 예. 걔들이 막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예. 법안 가지고 이제 경찰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서 질질 밀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시간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생각. 이번 회기 내에 예. 이 부분을 통과 못 시키면 실질적으로 그 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아요. 이번 계기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네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 간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금태섭 변호사 네. 평소에는 공수처 반대 입장인데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당의 궁금하네요. 입장이 당이 이제 당론 찬성이면 당론 찬성하기 전까지는 자기 의견을 내겠죠. 네. 그러다 이제 당론이 공수처 지금 그러니까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당론 이제 의총에서 토론하다가 이것이 당론 찬성이게 되면 쫓아오는 거죠. 그때까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겠죠. 이제 그렇지 이제 그 간사로서는 민주당의 간사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그럼요. 개인 입장을 내기는 어렵겠죠. 아니, 개인 입장도 내겠죠. 그 토론하기 전까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내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당론이 쫓아야 이게 되죠.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의원들 다 서명해서
아마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예. 입법 발의를 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수처 설립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 이런 이번 전략이 회기라는 건 연말 안에. 연말 그렇죠. 안에. 예. 이제 두 번째 안이 예. 지금 뭐 이까지는 다 언론에 나왔는 건데 예. 두 번째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탄이 재미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과거사 예. 이야기하면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언론 탄압, 뭐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탄압, 전두환 정권 때 그 사법 살인이라든지 검찰 뭐 수사의 문제점, 국정원 수사의 문제점 뭐 이런 거 갖고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인권을 유린한 사건들 이 부분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예. 그 우리 이제 변호사 발표했으니 이제 발표된 거죠. 아니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럼 한층을 이렇게 가고 있다. 네, 가고 있고 예. 여기에서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서 둬야 이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잘못 수사를 했던 사람들 검찰 수뇌부에 있거나 예. 퇴직한 검사들인데 검찰청 내에서 이거 조사위원회를 두면 유명무실해진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 대검에서 공식적으로는 표명은 안 하는데 이 예. 대검 산하에 두고자 하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법무부 산하에 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부분은 문제도 중요한 거네. 왜냐면 자기들 잘못한 것을 바로 시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 예.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했던 데가 다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다 반성을 했어요. 예. 심지어 대법원도 했고 국방부, 국정원 예. 다 자체 조사해서 다 반성했다. 경찰. 유일하게 안 한 게 검찰이라고.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고 반성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 예. 이게 의미가 크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이 어떻게 할지는 그 개혁은 이후에 반성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3탄, 4탄까지만 간단하게 예, 얘기해요. 간단하게. 3탄은 이제 재정신청 사건 등 예.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기소하라고 했는데 예. 공소유지를 지금 현재 검사가 하니까 무죄 구형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재정 신청 사건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소를 유지하는 사람을 변호사로 변호사 중에 임명한다. 임명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예. 이제 4탄이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는 그건 연말 가서 논의를 할 것 예, 같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 이거는 수사청 독립. 뜨거운 감자. 이거는 뜨거운 감자고 이거는 아마 좀 논의가 상당히 좀 예. 그 장기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수처 안만 일단 통과돼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지금 공수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기관은 아니고 예. 언젠가 이제 검찰, 경찰 구조가 자리가 잡히면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죠. 근데 그 수사청에 분리가 되고. 그래요. 네네. 근데 현재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일단 머리를 좀 잘라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는 건 또 이제 몸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을 분리하고 제대로 된 기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우선 지금 사실은 쌓여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는 못하니,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견제하면서 적절하게 또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가지고 예. 고위직들의 부패와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검찰 개혁. 올해 안에 입법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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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사법개혁. 네. 그렇죠? 사법부 개혁. 이번 시간에는 검찰 개혁. 예. 근데 검찰 개혁은 이미 여기서 다른 팟캐스트에서 검찰 알아야 바꾼다면서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최강욱 버전이고 이제와 최강욱 버전. 그 지금 시점에. 현재 진행 상황을 또 아셔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죠. 현재 진행 상황이. 오늘 준비해 왔다면서요, 사법개혁 공부. 네. 검찰 개혁.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이 적어왔어요. 막, 예. 읽어봐, 한번. 막, 뭐, 김명수, 이제 막 사법개혁 김명수 2 대법원장. 이래가지고 법원 개혁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한다고 아, 생각을 하고, 오늘 저번 이제- 시간에 이어서. 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조금 공부한 거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김명수, 검찰 인적 개혁이라고. 쇄신 여러 개 써왔네. 연적 쇄신, 대법관 부끄러워. 교체,
인적 쇄신. 근데 조은나라 씨, 네. 오늘 월요일날 녹화하는데 네. 어제 일요일날 인천 파티장 갔었잖아요. 안 갔어요, 내가 근데. 파티장 가서 봤어요. 아니요, 저 안 갔습니다. 네. 일부러 가려고 했는데, 공부해야지. 집까지 있었는데, 공부하려고 안 갔습니다. 여기 나왔네. 문무일 검사장도 써가지고 왔네. 아, 못 쓰게. 여기 이제 수사권 조정 다 써있어. 방금 한 공수처도 30분 전에 이제 이렇게 빠르게. 문무일이 왜 문무일인지 모르죠. 네. 문물을 문과 무를 겸비하는 하나의 동일체. 와우. 문과 무의 동일체. 아, 그래서 문무일.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대단하시. 네. 여기 선배인데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양반이 맨날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 내가 이제 네. 원래 고시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금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5년 동안 내쫓아다니면서 고시 공부하라고 실제로? 해서 실제로 그렇죠. 왜 하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야? 같이 학생 운동을 아니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학생 운동 했는데 뭐 맨날 그때 말지 기자 노동운동 좀 하다가 몸이 결결거리고 그때 54kg였거든요 제가 지금은 61kg 나가는데 저보다 덜 나가셨었네요. 예. 그러다가 말지 기자하고 이러니까 생활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느니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법고시 붙으면 꼭 뭐 검사 판사는 안 되지만 변호사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지속적으로 사회 운동을 할 수 있다. 계속 내 이제 그 대구지검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 사실은 그 전에는 뭐 내가 법전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법전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법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후배들한테 다 그런 거예요. 이재화 변호사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석결 특별히. 직속 후배니까, 직속 1년 후배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고맙지. 검사 중에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예. 검찰총장 되기 전에 검사 중에는 내가 덜 나쁜 하여튼 사람이다. 임기 동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재화 변호사님 욕 안 드시게 좀 글쎄, 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이제 보정행정 그런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할 네. 것인가는 이거는 감찰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당장 필요한 거예요. 네. 당장 필요한 거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반인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죠. 예. 큰 관심사죠. 우선 제1탄이 나온 게 지금 공수처 예. 설치안이 지금 나와 있죠. 두 번째 안이 그 문제. 검찰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 10년 동안 자의적인 수사, 위법 수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거 잘못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적폐청산. 그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는 문제. 예.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현재는 아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검찰하고 법무부의 약간 견해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잠깐 끼어서 말씀드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네. 사실은 그 나눠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한 손에 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검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네. 문제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 문제는 마찬가지였는데 과거는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대검이 나서가지고 검사들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태스크포스를 안에다가 만들고 또 외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주도해서 그걸 한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나, 법무부가 하나,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내나 똑같은 얘기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검찰청은 분명히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걸 명백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개혁위원회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감히 침범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위상과 위상을, 역할 분담, 네. 인식의 그 교통 정리 네. 이걸 분명히 했다. 이것만도 그렇죠.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 헌법적인 위치대로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는 법무부는 거의 검찰 출신들이 와갖고 여기에 장악을 국과장을 하고. 다 실장까지 네. 장악을 하고 있어서 네.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서의 검찰청이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법무부 위에 검찰이 가 있는 듯한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가 바뀐 예, 예.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분말이 전도된 법무부가 검찰청의 일부였죠. 예, 그런 셈이. 법무부가 검찰청의 일부였었다. 법무부 장관부터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전국구에서 네. 정봉주 밑에 이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봉주 위에 이자가 이제까지 있었던 거야.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게 비유가. 네. 여튼, 예. 아니, 선물 그러니까 안 받, 그때는 아니, 추석 선물 안 받고 싶어요?
아이, 안 바꾸면 알지. 출연료도 안 받고 싶어요? 개혁위원회.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 검찰. 그렇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서울대 한인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계시는 예. 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 아까는 방금 정권 법무부 산하인 건 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아무 타이틀 없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에 대검산하에 있는 거. 거기는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 위원장이시고. 민변의 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송도한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이제 계시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온 것을 그대로 충분히 참고하겠다, 깊게 참고하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대검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는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이런 나왔죠. 의혹도 나왔는데 양쪽을 제가 이제 그 위원들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이미 법무부하고 대검,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검찰개혁위원회. 그 부분은 교통정리가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입법사항. 예. 예컨대 뭐 공수처 설치를 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개정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항. 네. 그 부분을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는 실무적인 개선안, 이제 법령의 개정이 필요 없이 실무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즉 내부적 개혁을 마련하는 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 교통정리가 좀 됐다. 예. 예. 자, 그럼 국민들이 현재 관심 있는 것은 입법상, 즉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분립이라든지 수사청 독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가장 관심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혁이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단 뭐 피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표적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수사 수사 관행의 문제. 관행 수사 관행의 그러니까 문제. 그때 수사권에 남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급하게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일단 뭐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나더라도 그 징계 문제라든지 인사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쓸모없다고 늘 얘기되는 고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그렇죠. 예. 지위가 있어서 글쎄. 보장행적 지위가 있어서 문물검찰총장이 이제 맛이 가면 이제와도 이제 맛이 가는 거지. 조국하고 문무일하고 누가 더 욕 많이 먹나 나중에 해봅시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여기 이제 욕을 많이 먹으면 최강욱이 날라가는 제가 거고. 죽는 거고. 문무일 이제와 아니 근데 둘 다 나도 아는데.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내가 궁금한 게 그때 그 홍준표 예. 홍준표 클린 무슨 선거감시 위원장인가 뭐가 가짜 편지 흔들 때 그 가짜 편지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다 제기해놓고. 근데 왜 그걸 무혐의로 끝냈대요? 다시 한번 조사할 의향이 있어요? 담당이 그때 그 문무일이었어요. 문제는 아직 아 특수부장 할 때? 예. 뒤에 이제 조금 뒤에 후임 특수일부장 와서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기획입국을 마무리를 한 건데 양쪽 다 무혐의로 끝내긴 기획입국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청와대 이제 지침은 야당을 죽이라 그랬던 거겠지. 이제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높이 평가하는데 그거를 뭐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그 이야기는 지금 와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이 정부하에서 검사장 승진할 것도 아니고 소신껏 하는데 우선은 이 말이 안 되는 민주당을 향하라는 수사 이 부분은 일단 내가 제동을 걸겠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했지.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건 걸겠으나 권력이 요구하는 것도 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뭐 그거 말은 안 했지. 그 얘기는 안 말은 했어요. 안 그 얘기는 했는데 가로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잖아 지금. 그래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내 스스로도 어쨌든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했었지. 근데 이게 참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조직인지를 드러내는 게 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 원래 3명이었다가 지금 4명으로 4부까지 됐는데요. 그 특수부장이라는 게 그냥 지방 부장검사 하던 애들 중에 특수부장 시키는 거잖아. 공무원을 그 특수부장 시킬 때요. 지역 안배도 하고 학교 안배도 하고 그 문무일은 호남 고대 몫으로 들어간 거야 여기를.
특수부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치적인 조직이면 그 시킬 때부터 그런 걸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검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네들 스스로 그거를 아는 거야.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 그러고.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자변. 우선 그 국민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의 1번 순위가 이제 검찰 개혁, 예. 2번 순위가 이제 방송 개혁, 3번 순위가 이제 국정원 개혁, 4번 순위가 이제 경찰 개혁이에요.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하고 대검 산하에.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 임명되면서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공식 명칭이 법무검찰 개혁? 뭐 쓸데없는 이야기. 법무부 자체가 검찰이었다니까. 네.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이 다 검사였죠. 아, 그럼 꿈쩍 못했죠. 검찰총장하고. 자기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 한 목소리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어찌 보면 하나회였었지. 우리는 하나다. 예, 예. 지금 감독기관으로서 법무부 역할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 차관보다 대검 차장을 높게 쳤다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번에는 이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청 내부 인사는 없습니다. 네. 다 외부 인사. 법무부 법무검찰. 법무검찰 개혁은 다 외부 인사예요? 예. 와. 예컨대 대표적인 사람 이제 한인섭 위원장, 서울대 교수죠. 그다음에 민변의 회원들 김남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사법위원장이고, 정미화 변호사. 뭐 정미화 변호사님은 경실련 몫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야. 우리 이제 그 헌법을 풍경 예. 경북대 대구. 김두식 교수. 예, 경북대. 김두식 교수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오. 또 이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건영 사무처장도 여기 들어가 있고. 네. 그래요? 예. 그 젊은 예. 호리호리한. 그래도 사법 그 감시를 열심히 오. 했죠. 그다음에 이 언론계에서는 성한영 선임기 한겨레 선임 기자도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언론계에서 왜 난 안 부르지? 아니 거기 방송계. 충성교가 필요하신 분만 받아줄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들 중 몇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탈검찰화돼 있던 분. 뭐 예컨대 PD 수첩 기소하라고 명령에 불복해서 엎어선 임수빈 검사라든지. 임수빈 변호사. 이야. 뭐 그러고 이제 민변에서 훌륭한 후배인 김진 변호사 이런 사람들 쭉 다 들어가 있죠. 오. 야, 이게 완전히 그 검찰 외부 인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네, 개혁에 또.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간에 발언해온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검찰 개혁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도 종전에는 보면 그 문의만 일부 시민단체 일부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송두환 위원장님 같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헌법재판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송두환 위원장을 모신다는 건 사실 옛날에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그래서 송두환 변호사님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뭐 하니까 그 송두환 변호사 모시기 전에 한 3차례 다른 분을 모셨는데 다 거절당했대요. 그러면서 송두환 변호사한테 삼고 초려를 해서 저희들 진짜 이번에